네, 새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우리 3번 프로젝트에서, 3번 프로젝트 src 폴더 밑에서 두 번째 패키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그리고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add.java.operator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요, 그 패키지 밑에서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operator main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operator main 2번이라고 해주시고요. 메인 메서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메인 메서드 선택해 주시고 finish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연산자는 증가, 감소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는 게 증가 연산자고요. 마이너스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는 게 감소 연산자입니다. 신호 출결은 5교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시 30분 오후. 네. 4교시까지가 우리가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오전 4시간이 끝나고 절반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50% 시작할 때 5교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증가 감소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플러스 두 개를 연속해서 쓴 거를 증가 연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인 거를 감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을 증가시키거나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1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1을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1씩만 증가시키거나 1씩만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변수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저장해 볼까요? 자,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num을 출력을 해보면 실행 안 해보셔도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되시죠?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int 타입, 4바이트 정수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고요. 거기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메모리가 있어요. 이 메모리는 4바이트 크기예요. 이 4바이트 크기고 이 4바이트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num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int라고 선언한 거는 이게 몇 바이트다? 메모리, 램을 4바이트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고 등호는 100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를 0, 1, 0, 1 이런 값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10진수 100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이제 변수 num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거기 있는 거는 100일 테니까 100을 출력을 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00이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증가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 num의 값을 1을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변수 num에 있는 값을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만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변수 num의 값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꿔줘요? 원래 있던 값에서 더하기 1을 하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어디다가 num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호는요.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코드예요. 등호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등호는 오른쪽에 계산된 값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계산해서 그 최종 결과를 어디다가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num에는 얼마가 있었죠? 원래 num에는 100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계산을 하고 나면 101이 되겠죠. 이 10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101이라고 하는 숫자를 num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숫자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기존에 있던 값이 지워지고 거기에 얼마? 101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오전에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는 오전에 저희가 한 내용이고요. 한 내용이고. 네. 자,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점심 먹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num에 있는 변수를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다시 num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것도 같은 결과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쓴 게 아래쪽이에요.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혹은 복합 할당 연산자.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원래 num이라고 하는 메모리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플러스 붙여버리는 거예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그냥 증가시켜라. 이게 증가 연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1번째 라인에 있는 코드하고요. 12번째 있는 코드하고 13번째 줄에 있는 코드는 전부 다 같은 결과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증가 연산자에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네. num의 값을 변수 num에 있는 값을 플러스 1만 증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플러스를 단독으로 하나만 쓰면 그게 더하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랑은 다른 연산자를 만들어내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쓰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더하기 기호 2개를 붙인 그런 기호 연산자를 만들어낸 거죠. 무조건 1만 증가시키는 거는 이렇게 쓰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코드를 쓰셔도 좋아요. 첫 번째 코드를 쓰셔도 좋고 두 번째 코드를 쓰셔도 좋고 세 번째 코드를 쓰셔도 좋습니다. 정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결과만 잘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아니면은 좀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러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뭐 첫 번째 방법으로 일을 증가시키나 두 번째 방법으로 일을 증가시키나 세 번째 방법으로 일을 증가시키나 이거는 다 똑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쓰는 게 더 좋은 코드고 복잡하게 쓰는 게 더 어려운 코드다, 안 좋은 코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은 코드.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쓸 수 있으셔도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증가가 됐는지를 일이 증가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증가되는 거는 몇 번만 한 번 증가된 거예요. 한 번. 그죠? 원래 있던 값에서 일이 딱 한 번만 증가가 된 거예요. 실행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기서 출력한 거는 100이에요. 근데 1을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한 거는 101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2를 감소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다시 변수 num의 값을 1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num에다가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을 저장할게요? 원래 값에서 빼기 2를 한 것을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num을 출력하면 이번에는 뭐라고 출력을 할까요? 제일 마지막에서 출력하는 num은 얼마일까요? 누가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100이죠. 100. 만약에 시험 문제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여기가 1번 그리고 뭐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출력되는 값을 각각 쓰시오.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실행해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100이죠. 1을 증가시킨 다음에 출력을 했으니까 101. 여기서는요. 이젠 여기가 얼마예요? 이젠 여기가 10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01이었죠. 거기서 빼기 1 하면 100이죠. 그게 여기에 저장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0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100에서 1 증가했다가 101에서 다시 1을 감소하니까 원래 100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점심 먹고 조금 졸리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 코드를 지워버리면 이 코드를 주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3번에서 출력하는 것도 101이에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할당 연산자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넘버에서 그러니까 101이죠. 101에서 빼기 2를 먼저 계산하고 그럼 그 결과는 얼마예요? 그 결과는 100이죠. 계산된 결과를 어떻게 하자? 저장하겠다. 어디에?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빼기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num에서 빼기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등호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 했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100, 101, 100. 다시 1이 감소되니까. 이거를 복합 할당 연산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num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어차피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num에서 빼기 1을 하자. 결과를 num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붙여서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것 뿐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쓴 게 뭐냐면 빼기를 붙이는 거예요. 빼기. 원래 있던 값에서 2를 1만 감소시키세요 라는 뜻이에요. 1만 감소시키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출력했을 때 100, 101, 10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내주십시오. 네.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는요. 증가, 감소. 연산자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넘버를 1 증가시켜 주세요. 넘버를 1 감소시켜 주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수 앞에다 쓰셔도 되고요. 변수 뒤에 쓰셔도 돼요. 변수 앞 또는 변수 뒤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um이라고 하는 변수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 num이라고 하는 변수 뒤쪽에 플러스를 붙여도 된다.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다.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라고 그래서 prefix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에 붙이는 것을 전미사라고 그래서 suffix라고 불러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변수 앞에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 변수 뒤에 플러스를 붙여도 된다. 다시 얘기해. 주석으로 쓰면 플러스 num과 이런 코드와 num 플러스는 같은 결과이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개발자들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따로 뭐 코드를 만들지 않고요. 우리 위쪽에서 한번 해보죠. 위쪽에서. 자, 여기를 더하기를 뒤에다 붙이지 말고요. 앞쪽에다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앞쪽에다. 이것도 같은 뜻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다. 넘버를 플러스 해주세요. 자, 실행해 볼까요? Run as Java Application. 결과 똑같죠? num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1을 증가시켜서 출력을 해보시면 101이에요.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도요. 앞에 이렇게 뒤에서 우리는 아까 전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바로 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뒤쪽에 붙였었어요. 뒤쪽에 붙였었지만 앞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앞에 붙이면 접두사라고 그래서 프레픽스, 뒤쪽에 붙이면 접미사라고 그래서 서픽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뭐 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자, 요것도 같은 결과 똑같이 1이 감소되는지 보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결과 똑같죠. 달라지는 거 없죠. 여기도 101에서 100으로 1만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헷갈릴 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 앞에 쓰든 뒤에 쓰든 다를 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증가, 감소,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요. 변수 앞에서 사용되는 1번 변수 앞에서 사용되는 프리픽스인 경우 인 경우에는 변수 앞에서 사용되면 증가나 감소를 먼저 한 이후에 증가 또는 감소 연산을 먼저 수행한 후 다른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즉 서픽스로 변수 뒤에서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증가 감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연산자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후에 증가나 감소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칙은요. 앞에 있느냐, 변수 앞에 있으면 1 먼저 증가시키거나 1을 먼저 감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변수 뒤에 붙어 있으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변수 뒤에 붙어 있으면 그럼 다른 연산자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다른 연산자들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를 1을 증가시키거나 1을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를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죠. 네. 코드로 만들어 보시고 코드를 직접 수행을 해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를 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정수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x 더하기 5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출력을 할 겁니다. x가 얼마인지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얼마인지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출력을 하기 전에 이거를 실행해 보시기 전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먼저 예상을 먼저 좀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x는 1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에는 무엇을 저장을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결과를 다 계산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y에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죠. 할당 연산자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산이 다 끝난 이후에 할당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어떻게 계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어떻게 계산이 되겠느냐. 자 그럼 오른쪽만 보면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x를 1을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x에다가 5를 더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변을 오른쪽을 계산하는 거를 보면 x를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연산과 x 더하기 5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계산과 연산과 두 개의 연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 더하기라고 하는 다른 연산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x의 값을 더하기 2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x 더하기 5를 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지금 변수 앞에 사용이 됐죠. 그렇죠? 변수 앞에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수 앞에 있는 경우에는 증가나 감소 연산을 먼저, 증가나 감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더하기를 한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30번째 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x가 10에서 11로 바뀌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코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5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1 더하기 5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얼마? 결과는 16인 거예요. 그럼 y에 저장되는 값은 얼마? y에 저장되는 값은 16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x는 얼마가 됐어요? x는 1이 증가, 10에서 x는 10에서 1이 증가가 됐으니까 1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y는 얼마? y는 16이에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실행해보세요. 네, x는 11이고 y는 16이죠. 맞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주석으로 적어드릴게요. 연산 순서. 프리픽스로 사용된 연산 순서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1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x 더하기 5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5가 계산이 되니까 11 더하기 5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y의 저장, 이게 이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변수 y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16이라고 하는 값이 변수 y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결과를 줘. 자, 여기서도 볼게요. 이번에는 자, x를 좀 바꿔볼게요. x를 다시 10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그리고 y는 이번에는 x 플러스
한 칸 띄고 더하기 5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하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간격을 두시는 게. 여기 쓰인 플러스는 이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그 플러스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거를 공백 없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에러는 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공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얘는 x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될까요? 위쪽에 있는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진 부분은 딱 여기만 달라졌어요. 여기만. 플러스가 x 앞에 사용이 됐느냐 혹은 플러스가 x 뒤에 사용이 됐느냐, 변수 앞에 사용이 됐느냐 변수 뒤에 사용이 됐느냐, 이것만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int라고 쓰지 않았죠. int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인가요? 위에서 변수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변수를 또 선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단지 x에 저장된 값을 원래대로 다시 다른 값으로 바꿀 때는 할당 연산자만 쓰면 됩니다. 앞에 변수 타입을 써주는 거는 이거는 변수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다 인트를 쓰는 건 안 돼요. 이건 변수를 2번 선언하는 거잖아요. x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2번 선언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질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연산이 있어요. 여기도 2가지 연산이 있는데 어떤 연산이 있냐면 x값을 증가시켜라와 좌변과 우변을 더하기를 해라 라고 하는 2개의 연산이 있는 거예요.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덧셈을 해라, 이렇게 2가지 연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증가시켜라, 덧셈을 해라.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치사 앞에 있기 때문에 증가를 먼저 시키고 덧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변수 뒤에 있는 경우는 전미사로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연산을 먼저 하고 증가나 감소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 순서가 서픽스 전미사로 사용된 경우에서 연산 순서는 덧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 즉 x 더하기 y라고 하는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증가를 시키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는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예요?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0이란 말이에요. 아직 증가가 되기 전이에요. 증가가 되기 전의 값에다가 더하기 5를 계산을 하겠다예요. 그럼 얼마? 계산된 결과는? 계산된 결과는 10이란 말이에요. 덧셈을 먼저 계산을 하겠다. 계산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산된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돼야 돼요? 이게 y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y에 할당되는 것까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그러니까 즉 증가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10에서 1이 증가가 됐으니까 1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 이 경우에는 증가를 시키기 전에 x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한다. 증가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뒤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x에 있는 값은 10이었고 10 더하기 5를 계산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계산 결과가 얼마? 15. 그게 어디에? y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증가가 되는 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값이 바뀌었죠. 10에서 1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시면 이 아래쪽에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y가 16이었었지만 아래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y는 15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프리픽스와 서피스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이런 코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헷갈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이런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x의 값이 있는데 x 값을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할 것인지 아니면 x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의 값을 더하기 1을 할 것인지 그 순서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런 코드를 쓰는 대신에요. 30번째 라인과 똑같은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x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5를 해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를 증가시키고 y는 증가시킨 값에서 이게 얘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증가시킨 값에서 5를 더해서 y에 저장해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처럼 되는 거예요. 코드가 짧으니까 더 좋은 코드 같아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아래쪽하고 비교해보면. 자, 아래쪽 같은 코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하려고 하는 일이 y라고 하는 변수에 x 더하기 5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끝난 다음에 x의 값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하고 x를 증가시키겠다. 아니면 이렇게 쓰면 증가시킨 값에다가 5를 더하겠다 라거나.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가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똑같은 기능이면 두 줄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아시겠죠, 이제? 주석으로 설명드린 내용 아시겠죠?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앞에다 쓰나 뒤에 써서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섞여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한 문제인데 기본은 딱 그거예요. 기본은 뭐냐? 다른 연산보다 증가나 감소를 먼저 한다. 혹은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다른 연산을 먼저 하고 나서 증가나 감소를 시킨다. 네, 그것만. 증가나 감소를 먼저 할 거냐, 먼저 할 거면 앞에. 증가나 감소를 나중에 할 거냐, 그럼 뒤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